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 수령 연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연금 수령 연차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놓은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내용이 조금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는 연금 수령 연차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바로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수령 한도. 자, 그러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금 계좌 안에 있는 이 평가 금액. 이 평가 금액은 여러분들이 납입한 금액과 운용이익이 합산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금액을 11-n으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여기다 곱하기 120%를 곱해줬을 때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산식의 요 n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연금 수령 연차가 되고요. 연금 수령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연간 연금 수령 한도도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는 바로 어디에 영향을 준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영향을 주고요. 자, 그러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저율과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율과세. 자, 저율과세는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세하는데요. 낮게 과세한다라고 해서 저율과세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많게는 연간 5.5%, 적게는 연간 3.3%의 세금을 차감을 하는데요. 자, 바로 저율과세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조건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수령해야 된다, 인출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한도 이내 인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2023년 소득세법이 확정되면 자, 앞으로 연금은 얼마? 1,500만 원 이하 금액을 인출했었을 경우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의 의미는 저율 과세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찌됐든 간에 연금을 많이 인출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부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퇴직금이 IRP 계좌로 옮겨오신 분들에 있어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이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퇴직금 인출 한도. 자, 그리고 IRP 계좌 안에서 퇴직금을 인출하게 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까지. 자, 10년 차까지는 자, 몇 퍼센트만 과세될까요? 이연퇴직소득세가 70%가 과세되고요. 자, 그다음에 11년 차부터는 60%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근데 공식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11-n이기 때문에 자,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차가 되는 시점부터는 퇴직금 전부를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퇴직금 전부를 인출하는데 세금은 얼마만 낸다? 이연퇴직소득세의 60%만 과세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세금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조건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가 가지는 의미는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저율과세, 퇴직금이 IRP 계좌로 옮겨온 분들에 있어서는 요 퇴직금 인출하는 인출 한도와 세금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연금계좌를 가입하고요. 자,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 60세에 연금 개시 신청했다면 자, 이때 적용되는 연금 수령 연차는 과연 몇 년일까요? 자, 1번 선택지는 1년이고요. 자, 2번 선택지는 6년이고 자, 3번 선택지는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듣게 되면 관련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자,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연금저축의 종류와 수령 조건. 자, 수령 조건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연금 개시는 그냥 나이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기간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가입한 개인 연금 저축은요, 2001년 1월 이전에 판매된 연금이고요. 자, 이때의 연금은 가입 기간은 10년. 그다음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신청했을 경우 5년 이상 수령하게 되면 자, 인출 단계에서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연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구연금저축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고요. 여기는 신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와 신을 나누는 기준은요, 2013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신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이전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구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기준을 나누는 이유는요, 이 최소 가입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10년, 여기는 5년. 자, 따라서 얘네들은 10년 이상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하고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 수령 연차는 6년 차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세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건데 일단 기억하실 것은 내가 2013년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혹은 IRP 계좌가 있다. 자, 그러면 걔네들은 내가 연금 수령 조건 충족하게 되면 6년 차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연금저축 계좌의 경우는 그냥 내 조건 충족하게 되면 1년 차부터 뭐가 된다? 수령 연차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연령과 최소 가입 기간을 모두 다 충족했었을 경우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13년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구연금 계좌의 경우는 6년 차부터 시작. 자, 그다음에 신연금저축 계좌의 경우는 1년 차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수령 조건은 뭐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되어져 있는데 뭐 최근에는 어차피 수령 한도 조건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연금 수령 연차는 자, 연금 수령 한도 계산 공식에 반영된다.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1월 1일 연금 계좌 평가액의 11-N, 요 N 값이 바로 연금 수령 연차가 되겠고요. 자, 수령 연차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떨어져요? 분자 값이 떨어집니다. 분자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금 수령 한도는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연차가 높으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 바로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가지고 오신 분들에 있어서는 퇴직금을 빨리빨리 많이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연차는 어찌됐든 간에 수령 한도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연금 수령 한도, 내 계좌의 평가 금액이 1억 2,500만 원이고 1차 년도의 경우는 수령 한도가 1,500만 원이 되지만 5차 년도를 적용받게 될 경우에는 수령 한도는 2,5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늘어날수록 수령 한도는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연금 가입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 연차 다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게 2013년도 3월 1일 이전이다. 자, 그러면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가 되면 이때 바로 6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바로 이거죠. 개시 신청을 해야지 적용이 되냐? 아니면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적용이 되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카운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자, 만약에 내가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입니다. 가입한 것은 2013년도 3월 1일 이전이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 안 하고 만 60세에 만약에 연금 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자, 만 60세가 되면은 몇 년 차가 적용되냐면 11년 차가 적용이 됩니다. 자, 11년 차가 적용하게 되면 11-N 값이 11-11이 되기 때문에 자, 분자 값이 사라집니다. 자, 이때는 수령 한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전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간 1,500만 원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이 퇴직금이
자, IRP 계좌로 이렇게 옮겨져 온 분들 있죠. 자, 이분들은 그냥 개시 신청하는 시점에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11년 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40%나 절세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다 인출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013년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는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가 되면 이때는 수령 연차는 1년부터 자동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만 60세에 만약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6년 차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 수령 연차는 자동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의 적용은요, 연금 수령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 자, 나이는 만 55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일단 납입기간, 가입기간이 5년 이상, 그 다음에 2013년도 3월 1일 이전은 10년이었어요. 10년 이상. 자,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바로 자연스럽게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을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 정정하면서 일단 연금 수령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이때는 연금 개시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카운팅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연금 수령 연차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자, 2004년 6월 달에 판매되었던 개인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금 수령 연차 같은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조차 없으니까. 따라서 이 최소 가입 기간과 연금 개시 연령, 연금 수령 조건만 충족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빼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연금저축의 경우는 일단 최소 가입 기간 10년, 그 다음에 만 55세 이후가 되게 되면요. 이 시점부터 바로 6년 차가 시작됩니다. 6년 차. 그래서 연금 개시 신청하지 않아도 만 55세부터 6년 차가 시작된다. 그래서 무조건 나이 기준이 아니라 이 최소 가입 기간을 경과시켜야 됩니다. 근데 벌써 뭐 2023년이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은 대부분 다 충족시켰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신연금저축 계좌의 경우는 5년 이상 가입 조건 충족해야 되고요. 나이는 만 55세 이후가 되면 자동으로 1년 차가 카운팅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 개시 신청과 무관하게 연금 수령 연차는 자연스럽게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굳이 내가 연금을 지금 활용할 계획이 없는데 이 연금 수령 연차 때문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부터. 자, 연금 계좌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연금 계좌를 신규 계좌로도 이전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계좌로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A 계좌 가입 일자, A 계좌는 뭐 종류를 그냥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이렇게 두었고요. 가입일차가 2011년도 1월 2일이다. 자, 그러면 13년도 3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시되면 일단 6년 차부터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6년 차가 적용되는 계좌를요. 자, 다른 계좌로 이전을 합니다. 연금저축 혹은 IRP. 자, 그러면 B 계좌는 언제 가입됐냐면 2015년도 1월 2일에 가입됐다. 자, 그러면 2011년도 1월 2일에 가입된 A 계좌를 B 계좌로 이전될 경우에 6년 차가 적용될 것이냐, 1년 차가 적용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전했다. 자, 이때의 가입일자는 바로 이전 계좌, B 계좌의 가입일자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2015년도 1월 2일 날 가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연금 개시 조건 충족하게 되면 1년 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6년차 적용받을 수 있는데 괜히 이전해서 1년차가 적용되는 부분들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들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옮기고 싶은데 자, 6년차를 고스란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냥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신규 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 1월 2일에 가입되어져 있던 A 계좌 상품을요. 신규 계좌로 2023년 1월 2일에 몽땅 다 이체, 전액 이체입니다. 몽땅 다 이체했었을 경우에는 가입 일자를 2011년도 1월 2일에 가입한 것으로 승계해서 옮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DB형 퇴직연금 특례 적용 개념도 하나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20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하고요. 이 퇴직연금을요. 그다음에 전액을 신규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요. 이때는 6년 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지만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 IRP, 그다음에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 들어가고요. 이 DB형은 사실 이 연금 계좌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특례 적용에 의해서 13년도 이전에 퇴직연금 도입된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신규 계좌 IRP로 옮기게 되면 이때는 옮긴 시점부터 6년 차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를 만약에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입일자에 대한 부분들을 승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전하셔야지 안 그러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 계좌를 반대로 2013년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는 개시하게 되면 6년 차부터 시작이고 3월 1일 이후는 1년 차부터 시작이잖아요. 자, 그러면 1년 차에 시작되는 계좌를 6년 차로 옮기면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연금을 개시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일단은 이전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연금 계좌를 구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가입한 것을 2013년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로의 이전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10번째. 자, 연금 수령 한도가 높아지면 무조건 좋을까? 자, 일단은 많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자, 저율과세되는 연금저축 가입자분들에 있어서는 연간 1,500만 원을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을 자, IRP 계좌로 옮겨가지고 오신 분들은 연간 1,500만 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되는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옮겨 오신 분들에 있어서는 수령 한도가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연간 1,500만 원까지 같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율과세 기준은 연금저축의 경우는 첫 번째로는 수령 한도 이내 금액 인출, 두 번째로는 연간 1,500만 원을 넘기지 않게 인출해야지 뭘 받을 수 있다? 저율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되거나 16.5% 전에 분리과세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연금 수령 연차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가 가지는 의미들은 연금저축 가입자와 그다음에 퇴직금이 IRP 계좌로 옮겨져서 인출하시는 분들 각각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되고요. 자, 그다음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오신 분들은 이때는 퇴직 소득세가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100%가 과세됩니다. 됐죠? 자, 따라서 퇴직금이 재원인 경우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인출 시 퇴직소득세 감액 적용됩니다. 10년 차까지는 70%, 11년 차부터는 60% 과세, 11년 차부터는 100%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 인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이전 기간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100% 다 과세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인출에 대해서는 16.5%가 과세되기 때문에 연간 연금 수령 한도와 연간 1,500만 원 모두 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정정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는요, 여러분들 연금 개시 조건 충족하면 자동으로 카운팅 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조건 때문에 이 수령 연차를 뭐 빨리 인정받기 위해서 무조건 연금을 개시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아셨죠? 자동으로 카운팅 되고요.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 때문에 일부러 연금 개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잘못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까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이전될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입 기간에 대한 조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이전될 경우에는 만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냥 그때부터 연금 개시 신청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입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바로 6년 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년 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013년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신규 개설한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는 시점부터 바로 6년 차가 적용됩니다. 이거 첫 번째로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13년도 3월 1일 이후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자, 이때 신규 개설한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입금될 시점부터 1년 차가 적용이 되는데, 자, 현재 설명드린 내용들은 신규 개설한 IRP 계좌에 이체되었을 경우고요. 자, 만약에 이미 가입하고 있던 IRP 계좌로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또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은요, 뭐냐면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했었을 경우에 연금 수령 연차는 자동으로 카운팅이 된다가 이번 영상의 가장 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